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많은 대통령님들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그럼으로써 이제 국무회의 개의 이것도 노무현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업무가 최상목 부총리에 한 4% 수리가 됐었는데요. 저는 어떤 이유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민주당이 2+2 회의에서 관세 협상의 주력 부대로서 활동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왜 그리 갑자기 몇 시간 동안에 결정을 해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청년님 사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이 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가 채 안 될 때 태어나 1,000달러, 1만 달러 시대,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 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둘째, 통상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즉 국민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 명분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탄핵에 의해서 초래된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된 제도 개혁과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의 사법 절차와 또 이미 헌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총리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이라는 거 알고 계셨는데도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는지,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헌재가 냈고요. 국무회의의 흠결,
절차적, 실체적 흠결에 대해서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그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그렇게 계속 증언을 했고 또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없이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로서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많은 대통령님들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대통령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 본 적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항상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내각을 통할한다 하는 헌법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우리가 나가야 하는 또는 수호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이런 데에서 한 번도 저는 일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그 모든 것이 정치적 협치, 정치적 타협, 미래를 보는 정치 체제를 갖추지 않고서는 그거는 완전히 연목구호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국회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업무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사표 수리가 됐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국무회의 개입 의혹 논란이나 아니면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사표를 수리하는 게 맞는지 이런 논란이 생겼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었어요. 어제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또 통상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개헌을 위해서 이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아마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발표를 했는데 저는 어떤 이유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민주당이 지금 2+2 회의에서 관세 협상의 주력 부대로서 활동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왜 그리 갑자기 몇 시간 동안에 결정을 해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현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대로 탄핵이 된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또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 직무정지가 되는 것을 우리 민주당이 원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국가의 안전성 그리고 이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저는 조치를 한 거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그냥 집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 그 임기가 어제 사직서를 내고 어제 자정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상목 대행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오히려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면서 집에서 맨날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길을 조금씩만 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씩만 열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왼쪽으로 조금씩만 길을 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청년님 사랑합니다. 청년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잘하셨어요. 청년님 존경합니다.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이 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선진 강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덕망을 갖춘 대통령 후보입니다. 내란속이 또한- 똘마니 한 건 또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내란속이 똘마니 하고 조리기 자, 똘마니 한 건 대한민국이 어떻게 똑바로 생각하세요? 쓰려면은 저 서울 소리와 같은 저런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저런 서울 소리 같은 에라이 이거나 이 정신없는 이야기거나 그런 인간들을 추동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자, 이제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그런 인간들은 하루속히 깜빵으로 보내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